예,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우리 투자가분들 쉽지 않은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 이후에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은 상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상당히 부진했죠. 코스닥 시장은 어제 하락 부분을 거의 한 60% 가까이 만회를 한 것 같고, 코스피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으니까. 하여튼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또 쉽지도 않고 또 나쁘지도 않은 장세예요. 또 잘만 대응을 하게 되게 되면 수익 내기 좋은 장세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한 주를 복귀를 하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 주를 잘 복귀를 하셔야죠. 다음 주 투자 전략이 나옵니다. 저도 항상 제가 복귀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뭘 얘기를 했던가를 확인을 하고 오거든요. 충분히 제가 이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지수 전망이라든가 종목 전략이라든가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번 주 시장 어려운 국면 쪽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하여튼 오늘 하루 한 30분 저랑 함께 하시고 다음 주 성공 투자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먼저 이번 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가 띄워져 있는 게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네요. 이번 주 주간 코스피 지수,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233이었습니다. 오늘 2216으로 끝났으니까 약 17포인트 빠졌네요. 17포인트 빠졌는데 일단은 장중제 등락으로 본다 한다면 월요일 날이 고점이었어요. 월요일 날이 2251포인트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번 주 코스피 지수 고점이 2250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이제 2230에 끝났으니까 위로 올라가도 2250, 빠지면 2200이 저점이라고 그랬어요. 예.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정이 서명이 되면 그게 상승 모멘텀으로 전개가 되면서 2260을 돌파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2250포인트를 돌파하기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간 단위로 2250 정도 올라가다가 계속 저항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죠. 어제 이제 저점이 2215가 나왔어요. 제가 언급했던 2200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었지만은, 즉, 한 주간의 지수는 2215에서 2251 사이에서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주간 단위로서는 소폭 하락한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주가가 좀 못 올라간 이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컸던 부분 자체는, 지난 주간 단위 이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야. 거의 13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투자 심리 지표가 100까지 올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 100이면 과열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았으니까 연속 상승률을 가지고 저는 상당히 과열일 거고, 그다음에 이기역도가 104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과열 저준을 보였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요일 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생산활동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향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적시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또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여기다가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었죠. 지난주에 이 시간에 점검해 드릴 때 국내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는 세계 IMF 쪽에서 세계 글로벌 국가의 성장률은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만 상향 조정했다고 그랬는데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지수 하락을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수 변화는 거의 코스피와 거의 비슷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767.9에서 오늘 762.6으로 끝났으니까 약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이제 오늘 1.2% 가까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 부분을 거의 60% 정도를 되돌림이 나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주간 단위로 보게 되게 되면 770이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751이 저점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저점은 756으로 봤거든요. 756에서 785로 좀 높게 잡았었는데,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어제 이제 751까지 나오면서 오늘 종가상으로는 762포인트 올려놨었는데, 그 박스권의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때
급하게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밀고 당기는 매매, 주가가 빠지면 어제처럼 급락할 때 사야 되는 거고, 급락할 때 함께 팔고, 또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정말 현재 시장 자체가 제한적인 등락 국면이기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다음 주도 이런 부분이 통해요.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다음 주 시장을 전망을 할 때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이거 숫자 심리 지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약간 이제 과열 부분이 좀 완화가 좀 됐는데 그래도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충분히 어제의 저점은 형성된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 글로벌 시장 흐름인데 주간 단위 흐름입니다. 주간 단위 흐름인데 보시면 여기 지금 중국이 빠졌네요. 제가 그 표가 하나 빠졌는데 중국이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2.6입니다. 이번 주간 단위로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가장 많이 떴어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독일, 브라질, 일본 증시가 떴는데 우리나라만 빠졌죠. 우리나라만 빠졌습니다. 이 주간 단위로 베트남하고. 지난주 보시면 제가 지난주 이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어땠습니까? 지난주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 코스닥 시장이 2.2%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가 1.1% 상승을 했어요. 지난 주간 단위로서는. 근데 지난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빠진 게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이번 주 1.8% 빠졌어요. 마이너스 1.8%였어요. 지난 주간 단위로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2.2% 그만 상승했는데 아르헨티나가 4% 정도 빠졌어요. 지난 주간 단위로. 독일도 빠졌습니다. 독일도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 브라질도 약 3% 정도 빠졌어요.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빠졌던 국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떴고 지난주 우리 시장 지시가 지지난주에서 지지난주는 3%대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 맞추고 있지 과정입니다. 이걸 봐셨었으면 우리 시장 어제 빠졌던 것 자체는 2주 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되돌림이 나왔다. 겁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도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인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시장의 핫 이슈가 국내 시장이 좀 빠졌던 부분 자체는 뭐 굳이 이제 이유를 찾는다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빌미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중국의 경제 지표 호전입니다. 수요일 날 나왔던 지표들이죠. 수요일 날 나온 지표들인데 GDP 성장률이 6.4로 발표가 됐죠. 제가 2주 전에 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초에 6.2에서 6.3% 정도로 상향 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때가 주가가 2140 정도 바닥권이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뒤로 이틀 정도 있다가 주말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이제 발표가 좀 됐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1분기 성장률이 6.4%로 나왔어요. 6.4%.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당초는 6.2였다고 그랬으니까 6.2였고 6.3%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6.4% 정도 성장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 활동 증가율이 무려 8.5% 증가했는데 중국의 산업 생산 활동이 작년 4월 달 이맘때에 7% 고점 찍고요.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6%대에서 5% 정도에서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이번 3월 달에 8.5% 급반등이 나왔어요. 산업 생산 활동 지표는 아주 경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소매 판매도 그 전에 좋게 나왔고. 이거 아주 서프라이즈 지표죠. 이 내용 자체는 결국은 1월달, 2월달 시행된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좋게 나온 부분은 좋은 쪽인데 시장에서는 악재로 일시적으로 해석된 거예요, 어제요. 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앞으로 중국의 정책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어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인데 악재로 시장에서 잠깐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 경기는 분명히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너무 제가 좋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혼조권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제조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예상치가 13.7인데 8.5로 나왔고. 근데 반면에 미국 경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1.6% 소매 판매가 1.6% 증가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1%였거든요. 미국 경제는 거의 1%인데 1.6으로 나왔으니까
미국 경기는 거의 소비에 의존하는 경기니까 뭐 작년 2014년도 7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요. 근데 미국 경기도 제조 지표들은 혼조권이지만은 뭐 좋게 나오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양호하게 특히 중국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 자체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 자체를 완화시키면서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렇던 밑바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상향, 경제 지표 호전과 관련된 부분이 지나치게 악재로 해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간 단위 수급입니다.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다 쌍끌이 매수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간 단위로 따지면 2,164억, 코스닥 시장 173억. 근데 이제 문제는 보면 급격히 유축되고 있죠. 제가 이거 체크해 드릴 때 거의 3주 연속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간 단위로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1조 원 정도의 매수를 했어요. 거의. 근데 지금 이번 주는 2,100억으로 뚝 떨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어제부터 매도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 580억 정도 매도로 끝났어요. 어제 이제 주가 급락한 이유가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도가 나온 거죠. 쌍끌이 매도.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엄청 취약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요. 하여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오늘 수급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기관이 315억 샀고, 여기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 964억, 기관 236억 사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의 매수는 여기 나와 있죠. 코스피 쪽에서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스 중심으로 아주 집중적인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마 셀트리온만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각각 600억 정도의 대규모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100억 샀고 기관 투자가들은 3,700억을 팔았는데,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준으로 해가서 순매수 업종입니다. 전기전자가 2,100억인데 많이 줄었죠. 뭐 규모로 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대규모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스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제약업종이 무려 거의 1,000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됐고, 이번 주에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보였던 운수장비도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동시 매도 쪽입니다. 특히 가장 매도가 많은 게 외국인 매도가 많은 게 화학업종, 그 다음에 이들 관련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 주에도 아마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의 수급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의 수급이 약화가 좀 됐고, 오늘 제약 바이오 쪽, 제약 쪽에, 특히 제약 쪽에 바이오보다도 특정한 종목이니까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스만 샀으니까 다른 쪽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음 주에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주가가 떴지 다른 것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신라젠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전혀 메디포스나 종목들 거의 주가가 못 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종목만 매수를 하고 있고, 전체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업종만 외국인 수급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있던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유축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업종별 등락률을 좀 보시면 좀 업종 상승률 1위가 지난주에서 운수창고 쪽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MLA라든 그런 어떤 경영권과 관련된 재료들이 이번 주까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약간 약세를 좀 보였지만은 자동차 업종이 이번 주에 독보적인 상승, 그 다음에 오늘 제약 업종이 급등이 나오면서 1.3% 상승.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 어제 주가 하락을 하면서 고스란히 대체적으로 성과 자체가 안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많이 빠진 것들이 대체적인 이쪽에 음식료 쪽이 계속 수급적으로 안 좋으면서 음식료 쪽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번 주에는 특정한 소형주 섹터 중심으로 해서 운수장비를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업종이 운수장비 업종인데요. 뭐 다음 주에도 몇 쪽에 관심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적게 드릴 건데, 일단은 운수장비 업종이 어제 고점은 나왔어요. 업종 지수가 1450에서 지금 1650까지 떴으니까 업종 지수가 약 13%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단기 저점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주가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에 지금 딱 걸렸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운상비협정 주가 상승은 일단은 최근에 미국 쪽에서 자동차 점유율 자체가 차별적으로 미국 시장 자체는 저성장인데 괜찮았던 것 같고 적어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 정책 효과가 4월 달부터 좀 반영이 좀 되죠.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 중국 경기에 쪽의 판매량이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지 않겠는가. 이러다 하반기 때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이 현재 1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할 거라는 전망인데, 하반기 때 이제 신차 효과가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던 부분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저항선이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좀 밸류에이션을 좀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번 주에 현대차가 약 5.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기아차가 4.7%, 현대모비스 2.7%,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평화 종목이 많이 떴는데, 현대차가 조금 올해 예상되는 기준으로 PER이 11.1배고요. 기아차가 8.9배, 현대모비스가 9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글로벌 주가 절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저성장이다 보니까 낮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BMW라든가 관련 종목들 PER이 6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9배 되는 수준이에요. 9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따지면 주가 수익비로 따지면 현대차, 기아차가 싸지가 않다. 미국의 전체 시장의 평균 PER이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15배, 16배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송이라 공개방송 얘기를 하는데 13만 8천 원 이상 올라가기 쉽지가 않다. 현대차가 지금 자기자본이익률이 보시면요. 자기자본이익률이 4.8입니다. 이게 낮아요. 현대차가 싸다는 것 자체는 PBR 자산 가치가 싼데 현대차의 지금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약 25만 원입니다. BPS가. 그래서 자기자본율이 4.8이면 현대자동차의 PBR은 0.6배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0.6배에 해당되는 가격이 25만 원 곱하기 0.6을 곱하면 현대차의 적정한 매도 목표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도 애널리스트들이 80%가 현대차의 목표 주가 12개월 목표가 15만 원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12개월 목표 주가가. 현대차는 기아차는 자기자본율이 조금 높죠? 6.9입니다. 그러면 기아차는 PBR이 0.7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아차는 얼마 보시면 되냐? 기아차가 주당 BPS가 7만 원입니다. 77에 49, 4만 8, 9천 원이 적정한 목표 주가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랬으니 거의 어깨 되는 수준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종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전공,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서현이아라든가 성우아이타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워낙 지금 자산가치 대비 싸니까 자동차 부품 쪽에는 다음 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요 종목들 상승률인데요. 여전히 시장에 제가 어차피 대형주가 못 가니까 소형주 시장에서 비주류가 아닌 그런 업종이나 종목을 보시라고 그랬었죠. 이번 주도 여전히 M&A와 관련된 종목들, 동원 시스템즈 김재철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가지고 동원 시스템즈 경영권과 관련된 것들, 아시아나항공이나 관련 종목들 반영됐고, 그다음에 KC 코트렐, 그렇죠. 지난주 제가 환경 관련 쪽에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환경 관련 종목 쪽에 제가 두 종목을 언급했는데 BDI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림이 수급 때문에 되돌림이 나왔는데 관심 가져야 될까요? 그다음에 돼지 콜레라와 관련해가지고 열병 관련해가지고 마니크를 중심으로 해서 제로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5G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중심입니다. 5G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발 소비 관련 종목, 이거 제가 뉴트리 제가 첫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죠. 17,500원대 언급해드린 주식이 지금 오늘 종가가 25,200원까지 올라왔어요. 여전히 주가가 쌉니다. 다만 이거는 따라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아마 23,800원이라든가 4,000원 정도 내려오면 24,000원 내려오게 되면 목표 주가 28,000원까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한 소비 관련 종목 섹터들 오늘 고점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좀 비쌉니다. 따라가지 마시고 업황은 좋아지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까. 여기서 이제 시장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움직였던 것들 환경, 5G
예, 5G 이런 어떤 제로 모멘텀이 중국과 소비 성장주들 쪽에 시장의 중심이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시장의 전망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시장을 보게 다음 주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다음 주 시장은 주요 다른 이벤트가 없어요. 경제 지표라는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국내 미국 기업이라 국내 실적인데 자, 실적을 그럼 다음 주에 발표될 주요 기업들 실적을 좀 보시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발표될 기업들 미리 실적을 좀 전망을 해보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 발표될 가장 먼저 발표되는 거는 LG노텍이 지금 화요일부터 발표가 됩니다. 예. LG는 예상치 부합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LG와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삼성물산, 포스코, KB금융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제가 컨센서스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내놓은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빠질 부분들은 없어요.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 이미 또 충분히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크게 악재로 반영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습니다. 낮다는 것 자체는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못 간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치에 무난하게 나올 게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적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방향을 잡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반적 실적이 부진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들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실적이 발표되기까지는 시장의 방향이 설정되기 쉽지는 않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제한적인 등락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망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박스권이 내려왔지 2200은 안 내려갈 거고요. 2200에서 2250 사이의 등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2200 초반 정도 추가 밀리면 겁먹지 마시고 사야 되고 빠질 때는 대형주는 충분히 사셔도 되겠죠. 만약에 해서요. 그렇지만 주가가 2230 정도 올라갈 때는 대형주는 실적 발표 하기 내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뭐 이번 주 저점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코스닥 시장도 750에서 지난주에 제가 785까지 잡아들었는데 750에서 780포인트 정도의 등락 구간입니다.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동 평균선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워낙 지금 모멘텀이 안 좋지만 바닥권이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수가 지난주 그래서 다음 주는 실적이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대부분 업종들이 실적이 좀 발표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의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 종목 쪽에 모멘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 비슷합니다. IT 쪽에 제가 테스하고 제가 대신 한양ENG를 넣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단지와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장비정도 보이지만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관련된 한양ENG, ENF 톡으로 지난주에 언급했던 쪽이죠. 테스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대한해운을 좀 넣었는데 기관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의류 쪽에 지난주에 영업무역하고 LF하고 넣었는데 태평양물산 간식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골판지 업종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도 업황도 지금 폐지까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소비 성장과 관련된 조금 전 뉴트리는 조정권에서 한국코마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여전히 환경 관련 쪽에 태형건설 어제 이제 거래량 수만점도 상승하다가 좀 밀렸는데 건설 부분과 자회사 TSK 코퍼레이션의 가치를 부각하면 충분히 건설주는 안 좋지만은 태형건설 상승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BDI가 이번 주에 급등했다가 벤처 물량이 좀 나와서 좀 주가 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벤처 물량 불확실성 해소기 때문에 충분히 KC코트렐과 더불어서 너무 KC코트 많이 떴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사이맥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언급해서 그랬었죠.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는 4차 로봇 관련 종목 T로보틱스라는 종목 진공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라든가 자율주행 분야에 진출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비슷한 섹터 중심의 어떤 종목 전략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실적 발표 불확실 해소 때까지는 지수가 의미 있는 상승하기 어려운 쪽이니까 이쪽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무난하게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